방역 당국의 경고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가 진짜라고 했는데 어제 441명,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엔 500명대 중반까지 갈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수도권 그리고 교회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공무원들에게 아예 사적으로 사람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1명.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지난 3월 7일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만 315명으로 수도권에서 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중대본의 공식 집계에 아직 잡히지 않은 환자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하루 108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이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25명에 달했습니다. 인천 역시 어제 저녁 기준 하루에 2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사적인 모임 등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고 인천시도 공무원들의 회식과 소모임,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확진자도 5달여 만에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님의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일가족 3명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제주도 관광을 다닌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제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대구에서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예배 금지 명령을 위반한 목사의 소속 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서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과 마스크 미착용 시비 끝에 지하철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교회의 움직임에 국가 차원의 우려가 쏠리다 보니 대통령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비대면 예배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은 되려 방역 잘하는 교회를 정부가 대면 예배 교회로 아예 공식 인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가 급한데 교회를 누가 말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한기총을 제외한 14개 기독교계 종단 지도자들과 마주한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나 가짜뉴스 유포, 또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은 결국 기독교 전체의 피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 때문에 8월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며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비대면 예배를 이끌어달라 당부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를 대표해 공개 발언에 나선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에 대해선 일반 사업장 문 닫게 하듯 방역하면 곤란하다며 비대면 예배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방역 잘하는 교회들 정부가 인증해줘서 대면 예배하게 하고 예배 인원과 횟수를 조절해서 교인들 거리를 두게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발언을 이어간 15명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3명이 대면 예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교회만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 없다며 예배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도자들이 인정하시라며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방역 인증을 통해 대면 예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터졌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도 무시한 채 전공의들이 진료를 계속 거부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응급 환자가 병원 13곳에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끝내 중퇴에 빠졌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정부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 전임의,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국 165개 의료기관에서 전체 전공의 가운데 68.8%, 6,070명이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전임의도 전체의 약 30%에 이르는 549명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병원의 유선 연락을 받지 말라, 업무 개시 명령은 어떤 상황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공의들에게 내렸고 실제로 대다수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둔 채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80%가량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집단으로 사표를 쓰는 단체 행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2차 집단 휴진 첫날인 지난 26일 밤 약물을 마셔 위독한 상태였던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당시 구급대원이 이 남성의 위를 세척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대학병원 6곳과 종합병원 7곳 등 총 13곳에 연락을 했다며 모두 응급의료 인력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3시간이 지나서야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 복귀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참고해 일단 보류했습니다. 다만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의 협의회와는 달리 동네 병원의 파업 참여율은 8.9%에 그쳐 이번 파업이 의사협회 강경 지도부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이 평균 28억 원 정도로 우리 국민가구당 평균보다 8배가량 많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의 평균 재산이 48억여 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3.3배, 정의당의 12배입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전복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9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사나 감사로 있던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800억 원 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이 452억 원, 백종원 의원이 282억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212억 원으로 가장 부자였고 전체 재산 순위는 4번째였습니다. 김은혜, 이주환, 강기윤, 양정숙 의원까지 100억 원 이상 재력가는 모두 8명입니다. 부동산 재산만 20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모두 29명이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다주택 의원은 총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175명의 재산 평균은 28억 1,400만 원으로 우리나라 국민가구당 평균 자산인 3억 5천만 원보다 8배가량 많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의 평균 재산이 48억여 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3.3배, 정의당의 12배에 이릅니다.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엔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진검다리 당선에 성공한 재선 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등록된 재산을 심사해 허위 기자나 누락된 재산을 조사합니다. MBC 뉴스 남주현입니다. 미국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은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프로농구와 프로야구 선수들이 항의 차원에서 출전을 거부하며 경기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에 맞은 사건의 여파가 스포츠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선 밀워키 구단 선수들이 항의 차원에서 출전을 거부해 경기가 취소되는 등 3경기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농구도 예정됐던 3경기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앞서 미국 프로농구 NBA는 플레이오프 3경기를 모두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A가 정치 조직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become like a political organization, and that's not a good thing. I don't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sports or for the country.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NBA 선수들이 모범을 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블레이크에게 7발의 총을 쏜 경찰의 이름이 러스틴 시에스키이며 커노샤에서 7년간 근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레이크의 차량 운전석 바닥에서 흉기를 발견했다면서 블레이크도 사건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블레이크가 총에 맞을 당시 흉기를 손에 들고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시위 현장에서 10대 백인 청소년이 총을 쏴 2명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극단주의 세력을 겨냥해 평화 시위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We will not let these vigilantes and extremists derail the path to justice. 같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두고 공화당은 폭력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 피격 사건의 여파가 커지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